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땐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벽돌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시작하시면 좋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어려운 용어 정리겠죠. 이 용어만 잘 이해하고 또 개념을 잘 정립해둬도 이후에 공부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죠.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즐겁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 이상기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요. 용어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네요. 바로 중개업이죠. 이제 중개업. 우리 지난 시간 중개를 한번 쭉 내용을 봤었고요. 두 번째 용어 정의인데 이제 중개업입니다. 업.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중개와 중개업은 좀 뜻이 다르죠. 중개는 그냥 하나의 행위일 뿐인데요. 이건 이제 업이에요. 업.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면 중개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나 이 업은 아무나 못하죠. 반드시 이제 등록을 한 사람만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중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중개업이 되면 이때는 아무나 못한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제 등록을 받아야 되니까요. 내용 볼까요? 중개업이니까 중개를 이제 업으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업이라는 건데 업은 모든 게 다 업이 되려면 말이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어떤 하나의 행위를 첫 번째는요. 우선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불특정을 상대한다. 그리고요. 돈을 벌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를 해야 되고요. 한 번만 하면 업이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만 그거 업이라고 하지. 그럼 이제 내용을 볼까요, 한번?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특정인만 상대한다, 업이 아니에요. 돈 받지 않았다, 업 아니죠. 또 한 번 했다, 업이 아니라니까요. 업이 되기 위해서는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해서 돈을 받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이걸 업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이 중개 바로 이 업을 어떻게 한답니까? 중개를 업을 한다는 거예요. 자, 내용 볼까요? 여기 타인의 의뢰라고 돼 있거든요. 뭐 다른 사람 뜻이겠죠? 다른 사람 누굽니까? 바로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일정 보수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관련 판례가 밑에 보이겠습니다만 우리가 돈 받지 않잖아요. 그럼 업이 아니에요. 우리 밑에 잠깐 볼까요? 이제 2006년도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 자, 볼까요? 돈이죠. 돈은 받아야 그게 업이 되는 거지. 돈 받지 않으면 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보니까 돈을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요. 단지 뭐죠? 받을 것을 약속밖에 안 했어요, 약속. 또는 이제 요구밖에 안 했다는 거거든요. 요구밖에 안 했다. 그러면 그건 중개업에 해당한다 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받아야 업이 되는데 돈 받지 않았고 심지어 요구밖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업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무등록 중개업으로 취급이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건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는 건데 그건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돈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자, 그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 업이라는 얘기 뭘까요? 그게 바로 이제 계속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불특정의 의뢰에 의해서 돈을 받아서 계속하는 것이 중개업이다는 얘기죠. 자, 밑에서 풀어보시면 자, 법정 중개 대상 물건 바로 중개할 부동산이었었어요. 자, 불특정 다수를 상대해서 돈을 받고 계속해야 업이 된다. 이게 뜻이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밑에 판례 하나를 더 보시면 되는 게 이건 이제 자 88년도 판례 나와 있었죠. 어떤 거 볼까요 한번? 우리가 이게 업인가 아닌가를 뭘로 판단할까 이 문제예요. 업인지 아닌지를 판단 기준이 뭐냐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가장 중요한 표현은요. 업인가 아닌가의 여부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그 행위의 목적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중요한 표현 나오네요. 바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객관적이라는 뜻입니다. 객관적 또는 사회 통념상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업인가 아닌가 여부를 갖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기준이 아니라 두 가지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바로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기준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우연히 단 한 번만 중개를 하고요. 돈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건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시작이긴 한데 말입니다. 판례가 많아요. 많은데 판례를 숙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6과목 전부 다가 물론 이제 아닌 것도 있죠. 물론 뭐 개론 같은 경우는 안 그렇지만 법 과목들, 뭐 민법, 그다음에 뭐 공법, 우리 중개사법 등등등 이 법 과목들은 판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판례를 숙지하시는 게 중요한 거 하나가 되는데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시니까 자 중개는 돈 받고 한다는 뜻이 주로 되죠. 그래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한 번 중개했어도 돈 받았을지라도 우연히 한 거니까 업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오고요. 세 번째 이제 용어정의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연결해 볼까요? 자, 중개를 보셨어요. 두 번째 중개업을 봤죠, 이제. 세 번째 그 업을 하는 사람이죠. 일명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거든요. 개업 공인중개사. 자,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그래요. 등록한 자. 등록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인 것이죠. 자, 등록을 하고 이젠 업을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등록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업을 하면 그거는 무등록 중개업이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 형사 처벌을 받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개공이란 우리가 보통 말을 줄여 쓰는데 개공으로 보통 줄여 씁니다. 우리가 할 때는요. 이제 너무 길죠. 불편하니까 개업 공인 중개사 이렇게 줄이게 되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세 사람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개공이 종류가 있는데 모두 세 명이 있어요. 첫 번째 법인이죠. 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개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입니다. 근데 자격증 취득해서 개인으로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 부칙상 규정된 개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옛날식 표현을 구식 표현을 쓰면 이렇게 중개인자를 쓰긴 씁니다만 지금은 이런 표현 안 쓰긴 해요. 어떤 분들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역사는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다루지 않고 있지만 자, 우리 법 자체가 언제 처음 만들어진 것이냐면요. 그 이제 80년대 초예요, 그때. 초인데 84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 당시인데 문제는 그 당시 그 전에도 부동산 중개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분들이 자, 이 법 만든 다음부터 당신들은 하지 마세요. 만들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죠. 기득권 때문에. 그런 분들 바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현재 얼마 안 남았죠, 물론.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주로 많으실 테니까는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없으니까 단지 등록받은 것으로 보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일명 이제 부칙상 개업 공인중개사라 부릅니다.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여기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으로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분들은 이제 옛날부터 하고 계시던 분들이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 안 남았지만 인원수가 좀 얼마 안 되죠, 그죠? 많은 분들은 아닌데 어쨌든 그분도 있기 때문에 세 사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표 하나 보이시는 게 이거 뭐 크게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 부동산을 중개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하면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다른 타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죠. 한 두 개쯤 보셨네요. 자, 지역 농협도 있고 이제 우리 캠코라고 하죠, 그죠?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요. 자, 이들도 중개를 하긴 합니다. 물론 근거 법은 다르지요. 다른데 과연 이제 중개할 때 등록을 받을까 안 받을까의 문제 나오죠. 그런데 지역 농협은 등록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 관리공사할 때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떤 걸 중개할까 볼까? 자, 지역 볼까요? 자, 업무 범위 보시면 지역 농협은요. 농지에 대한 것만을 중개하고요. 농지만. 그것도 이제 그 조합원만 상대합니다. 그러나 관리공사할 때는 뭐 비업무용 자산 등을 중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법에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참고하시면 될 내용이 되겠고. 네 번째 이제 고용인 나오죠. 고용인은요. 직원들 이렇게 하시면 쉬워요. 직원들이다. 종류가 보이죠? 한 사람은 일단 용어적인 표현에 설명드렸겠지만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한 사람은 중개보조원이거든요. 차이가 뭘까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고용된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 고용됐다 중개보조원으로 나눠지고요. 요 용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어적인 표현에서 다 읽어봐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럼 차이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 소속된 공인중개사고 임원이나 사원이 포함되어 있고 바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보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핵심이고요. 자격증이 없다는 겁니다. 소속되어 있긴 하지요. 그러나 이런 업무를 못하고 그냥 뭐 현장 안내해 주는 거라든가 일반 사무 같은 단순 업무만 보조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들을 총칭 묶으면 이렇게 이제 고용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어떤 차이일까요? 많이 있죠. 그죠? 자, 먼저 두 사람 비교해 보시면 업무의 한계, 의무의 한계, 감독 받냐 안 받냐 등등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 자, 우선 그 밑에 보세요. 중개보조원은 뭐 단순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의무는 없습니다. 아예 의무가 없어요. 그다음에 감독도 해당하지 않고요. 또 처분 대상도 안 될 뿐더러 과태료 처분도 안 받습니다. 거의 없는 게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제 말을 줄여서 소공이라고 써놨는데 자, 이런 둘 할 수 있어요.
중개 업무도 할 수 있다. 물론 보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의무라는 거는 뭐냐면 그자가 업무를 주도했다면 뒤에 배우게 될 확인 설명서라든가 거래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서명 날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인장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뒤에 배울 거예요. 그다음 이제 그자는 감독도 받아야 돼요. 감독도. 왜냐하면 업을 하니까요. 그리고 뭘 잘못했죠? 그럼 자격증을 도로 뺐습니다. 취소나 정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과태료가 돼 있는데 여기 숫자가 보이시고 아래 화살표가 돼 있죠. 이건 이제 축약해 놓은 건데요. 오늘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고요. 요거는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런 표시예요. 어쨌든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뭐 여기서 이제 이들 둘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인가라는 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용어적인 대충 보셨어요. 6개를 모두 다 보신 거거든요, 이제. 그럼 이제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이제 중개 대상물이에요. 중개할 물건이죠, 물건. 이미 설명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이건 물건이에요, 물건. 자 일단 법에 규정돼 있죠. 자 법률 제3조, 그다음 우리 시행령 제2조에 규정돼 있거든요. 자 이래서 명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뭘 중개할까라는 물건의 종류가 이랬을 때.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부동산이었다고 했고요. 부동산 그죠?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의 이제 소유가 중요해지는데 이건 반드시 이제 개인 것이라야만 중개할 수가 있어요. 개인 거. 그러니까 개인 게 아니면 중개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그럼 자 이 법에 의한 중개 대상 물건이 뭐냐 보니까 첫 번째 토지요. 자 토지가 나와 있고요. 토지. 두 번째는 이제 건축물이죠. 건축물. 그다음에 그 밖에는 물론 정착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세 번째 게 이제 이렇게 끌어내리면 여기 시행령이 규정돼 있다는 거예요. 용어상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는. 그럼 일단 내용 뒤에 보시겠으나 법률에서는 크게는 세 가지로 보시죠. 토지, 건축물, 그리고 정착물 세 가지다 생각하시고, 그다음 시행령 다시 두 개 있는데 자, 이제 두 개는 뭐냐면요. 자, 일단 우리 법에 규정된 건 세 개였고요. 이건 이제 바로 다 법이 틀립니다. 자, 임목에 관한 법률, 또 하나가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라고 하는 특별법.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특별법상의 부동산이다라고 그래요. 특별법에 의한 부동산. 차이는 큽니다. 여기서 토지나 건물이죠. 토지나 건물은 처음부터 부동산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면 고유의 부동산이다라고 하고요. 고유의 부동산이다. 또는 부동산의 종류가 이제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상 부동산이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줄였어요. 줄여서 이제 임목이요. 뒤에 나올 테죠. 임목 한자가 설립자리에다가 나무 목자를 씁니다. 이제 음을 풀면 서 있는 나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내용 뒤에 배울 거고요. 자, 임목이 하나, 그리고 묶어서 두 개의 재단이 보이시죠. 두 개의 재단. 자, 결론이 뭐냐면 이 두 개는 원래는 부동산이 아닌데 어떤 절차를 거치면 부동산처럼 봐줍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을 묶어갖고 뭐라냐면요. 부동산에 준한다, 준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간주한다 또는 이제 봐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의제 부동산 등의 표현을 쓴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인 거예요. 뭘 중개할까? 부동산인데 종류는 두 가지. 어떤 거? 원래 고유의 부동산인 토지나 건물. 그다음에 처음에 부동산이 아니었다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만이 부동산처럼 봐준다고 하는 이 두 개의 준부동산. 그래서 우리가 법률 따로, 시행령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5개. 그럼 대충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일단은 5개라고. 물론 세분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자 5개를 중개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이제 5가지가 바로 우리 법에 있는 부동산 종류로구나라는 건데 내용 들어가 보는 거죠. 이제는. 먼저 법률 들어가시면 첫 번째 토지 나오죠. 토지. 자, 토지를 중개합니다. 토지 뜻이 한번 다 아실 거라 믿고요. 뭐 땅이란 뜻이잖아요. 네, 땅이란 얘기인데 자 여기 앞 보니까 개인 거예요. 바로 사유. 개인 소유인 토지에 대해서 중개하는데 어떻게 할까 보니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자, 토지 대장성의 필지 면적으로 거래가 하는 걸 중개한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팔 수 있겠죠. 매매. 또 맞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뭐 교환, 또 세를 줄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중개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토지를 거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래할 때 거래 단위가 있어야 돼요. 단위는요. 바로 필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요. 필지가 뭐냐면요. 토지 대장 뭔지 아실 텐데 토지 대장에다가 토지를 등록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자 토지 대장에다가 토지를 등록할 때 쓰는 등록의 단위, 등록의 단위를 필지다라고 그래요. 필지다. 그래서 그 필지 면적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걸 중개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원칙이죠. 등기하고 안 하고는 무슨 얘기냐면요. 설령 등기가 안 된 토지예요. 중개할 수 있어요. 관계 없습니다. 등기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건 관계 없는 거예요. 등기 안 됐다 중개할 수 있어요. 또 뒤에 나오겠으나 건물도 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개할 수 있다고요. 그런 문제는 여기 보시니까 자, 필지로 거래가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한 필지라고 이해하시면 여기요. 이해하시면요. 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할까요? 자, 어떤 100번지라고 이해해 볼게요. 우리가 필지가 뭐냐? 한 번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지. 한 지번이죠. 한 지번이 한 필지예요. 근데 여기 한 필지라고 생각하신다고 치고요. 자, 토지 소유자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갑이라는 소유자가 뭐 할 수 있겠어요? 팔 수도 있겠죠. 뭐 세를 줄 수 있겠고 등등등등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전체를 거래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제 그게 일부가 될까 문제 나오죠. 그죠? 일부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이해해 볼까요? 갑이란 자가 요 반만 잘라서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 매매하고 싶다. 두 번째는요. 반만 잘라서 은행 담보 넣고 돈을 빌려 쓰고 싶어요. 예를 들을까요? 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을까? 아니면요, 세 번째가 요 반만 남한테 빌려주려고 그래요. 세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겠습니다. 뭐 지상권 또는 뭐 지역권 등이 있어요. 이렇게. 이 될까의 문제인데 원칙 설명드린 대로 어떻게 된다랬어요? 전체를 거래해라. 그러나 반만 잘라서 이런 것이 될까 문제죠. 자, 볼까요? 첫 번째, 일필지 일부 매매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반만 잘라서 못 판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써 있죠. 바로 분필을 하면 돼요. 분필 또는 분할 그래요. 분필, 분할. 그러니까 이제 한 필지를 반을 나눠서 분필을 나눌 분자입니다. 이게 필지를 나눠 가지고서 다시 등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분필 그래요.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분필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필지가 하나였잖아요. 근데 분필을 하면 그땐 필지가 두 개 되는 거예요. 면적은 변동이 없겠죠. 면적은 똑같은데 분필을 하면 필지가 두 개 된다고요. 두 개. 그럼 종전에 여기가 100번지였잖아요. 그죠? 근데 분필을 하죠. 여기가 이제 101번지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100번지 1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나눈다는 뜻이 되는. 그러니까 자, 매매는 분필한다는 얘기고, 그런데 자,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설정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가요? 자, 굳이 분필을 하지 않아도 반만 따로 잘라서 두고를 빌려줄 수 있어요. 자, 지상권 또는 지역권 등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분필을 하지 않아도 용익권이니까 이 속에 이제 지상권 또는 지역권 또는 전세권 등이 있는데 이렇게 자, 세 가지 이렇게 묶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용익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 설정이 되죠. 그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당권은 안 된다고 그랬네요. 안 돼요. 자, 다시 말씀을 드렸을 때 반만 잘라서 은행 담보 놓고 돈 빌려 쓰겠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일부의 거래에 있을 때 매매할 수 없다. 그다음 저당권 설정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용익권, 지역권 설정, 지상권은 가능하다 이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볼 때 일부 전체를 거래하겠으나 일부의 거래에 있어서는 허용되는 건 뭐냐면 지상권, 지역권 등이 인정될 뿐이지 일부를 매매할 수는 없다든가 저당권도 안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체 설정하든지 분필하든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토지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건물과 기타 정착물인데요. 뭐 건물은 뭐 간단한 얘기죠. 예,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인데 의미가 물론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실존한 건물도 있겠지만 앞으로 지어질 것도 있다고요. 또 지어질 것. 그래서 이때 건물은 의미가 두 가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뭐다? 지금 실제로 지어져 있는 것도 있고 실존 건물도 있고 앞으로 지어질 것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 분양권 그러죠. 분양권. 분양권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분양권은 또 몇 가지 있을까요? 뭐 선분양도 있고 뭐 후분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양권은 이제 아직은 건물을 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분양권도 건물로 인정해 줍니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이제 허가 있어요? 당연 중개하죠. 관계 없습니다. 근데 무허가 이것도 중개할 수 있어요. 건물로 인정되면 한다 이 뜻인 겁니다. 또 하나 등기해도 안 돼도 관계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토지면 또는 건물이면 개인 것이나 등기돼도 안 돼도 건물 허가 있다 없다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유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중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허가일 때 중개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무허가도 중개할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해서 개인 건축물의 거래 행위들을 중개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자, 명인 방법 나오는데 여기 잠깐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뒤에 뭐라고 써 있나요? 자, 수목의 집단. 예, 나무죠, 나무. 나무인데 이 친구가 부동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방법이냐? 자, 명인 방법인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법은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법전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로 나눌 수 있는데 법전이 존재한다, 성문법, 존재 안 한다, 불문법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속에 이제 뭐 이제 그 관습법이 있어요, 관습법. 관습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관행 또는 이제 습관이 굳어져서 법처럼 쓰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법에 의해서 자,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토지와 분리해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 어떤 뜻일까요? 부동산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간단히 들어드리면요. 자, 이 나무를 이제 심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뭐 서울 뭐 특정 지역이니까 그냥 서울 얘기해요. 서울인데 어떤 서울이란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던 습관이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굳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우리가 법처럼 쓰자 인식이 되죠, 이제. 법처럼 쓰인단 말이죠, 그게. 그러면 우리가 산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런 거는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 수목이거든요. 자, 수목의 집단이죠. 집단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나무에다가는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나무 한 그루마다 폐차를 다 달아 이렇게 폐차를 다 달아가지고 자, 이 나무는 소유자가 누구다, 연락처, 주소 다 써놨어 이렇게요. 자, 아니면 이게 너무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때는요. 줄을 삥 둘러쳐가지고요. 크게 폐차를 이렇게 크게 달아요. 자, 나무 몇 그루다, 주인 누구며, 연락처, 주소 다 써놨다고 이렇게요. 자, 요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일명 요거를 명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명인, 밝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를요? 주인이 누군지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어떤 법이냐? 바로 관습법에서 인정해 주는 부동산 만들어 주는 공시의 방법이라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등기한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그냥 폐철만 달아둔 거거든요. 이렇게 달아두면 이게 부동산이 돼요. 자, 부동산 되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등기를 안 하거든요. 등기 안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모든 권리를 다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오늘 소유권밖에 인정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동산 됐어요. 맞아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니까 이제 토지와 분리해서 별도 객체가 되는 거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자, 근데 문제는 소유권밖에 인정이 안 되지. 기타 뭐 아까 우리 위에 봤던 이런 식으로 뭐 저당권이다. 뭐 지상권 등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권리들은. 그래서 이제는 소유 인정이 될 테니까 어떤 소유권 인정된다는 얘기 뭐예요? 자, 이제 그 나무 주인이 나무를 뽑아내거나 벌채하지 않고도 그냥 팔 수 있다 이 뜻이에요. 토지와 분리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다?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중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이제 이게 일명 이것도 준부동산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뭐 부동산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가 관습법상 인정된 방법인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그 수목 집단도 부동산처럼 보겠다. 그러니까 소유권 인정해 줄 것이고 양도할 수 있다. 이건 중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지만 부동산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뜻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시행령으로 갈까요? 시행령인데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것이 임목. 이건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독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 내용이 되거든요.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숙지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아까 설명드렸었죠. 여기 이제 의제라고 써놨네요. 의제. 자, 간주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긴 한데 말이죠. 자, 시행령. 우리 대통령령에 있는 부동산 종류 여기에요. 근데 앞서 우리가 방금 이제 그 보셨던 자,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은 등기해도 안 해도 뭐 허가 있다 없다 관계 없었어요. 다 중개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이어서 이제 이 시행령에서 규정된 것은 이제는 안 돼요. 이 친구들은 말입니다. 반드시 공시된 것만 중개해요. 이제 공시 안 되면 중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공시가 뭔데요? 네, 등기나 등록이 돼야만 중개할 수 있어요. 이제는. 함부로 못한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이제 공시, 널리 알린다는 얘기죠. 널리 알리는 방법 공시라고 하거든요. 그럼 두 개 보시죠. 자, 임목. 뒤에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이어서 다시 볼 텐데 첫 번째 임목이라는 게 중요하더라. 그러면 내용 볼게요. 자, 줄여서 임목법에서 토지에 부착된 나무의 집단이에요. 나무의 집단인데 자, 그 나무 주인이 이 법, 임목법에 의해서 바로 소유권의 보전 등기 받은 걸 임목이라고 그래요. 임목. 그러니까 한자를 써보면 여기 이제 자, 임목이다. 설립자, 나무 목자인데 뜻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 있는 나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 나무가 서 있지 뭐 누워 있겠어요? 근데 서 있는 나무가 다 임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임목이라 부르려면요. 이렇게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임목이라 하는 거고요. 바로 임목으로서 등기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이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요. 우선 이제 자 임목이라는 게 어디서 자라야 등기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이건 다 돼요. 자 보세요. 일필지 전체 일부도 되고요. 살아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된다. 그다음 수종 제한이 없어요. 뭐 소나무다, 밤나무다 등등 이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라든가 일필지 일부에 살아 있으면 되고 모든 수종도 제한이 없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런 얘기 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니까 등기를 하려면 이렇게 되죠. 자 이건 이제 절차예요. 여기는 이제 아까 공시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공시가 뭐냐? 두 가지죠. 임목은 등록과 등기가 공시 방법이에요. 여기 보니까요. 자 등록 원부에 먼저 등록된 것에 한해서 그다음 뭐 한다? 등기 받을 수 있다. 읽어볼게요. 보전 등기 받을 수 있는 수목 집단은 먼저 등록이 된 것에 한정된다. 순서는요. 자 먼저 임목 등록 원부의 등록이 첫 번째요. 두 번째. 그다음에 등기가 두 번째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수목 집단이 부동산 될 때 쓰이는 공시의 방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부동산 됐죠? 됐을 테니까 이제 어떤 게 인정될까요? 문제인데 그럼 이제 여러 가지겠습니다. 근데 이건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좀 전에 봤던 명인 방법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둘 다 나무 집단이지만 어떤 차이인가요? 이건 등기를 한다고요.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나 명인 방법은 등기한 게 아니었다는 차이잖아요.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자, 이 차이가 뭘까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다음 시간 넘겨 진행하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요, 이 임목에 관한 법률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 오늘 놓친 부분 있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